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현대무백스 장난이 아니죠. 무려 장중에 지금 22%까지 거의 미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등 누가 예측을 했죠? 네, 맞습니다. 저 맥정 코치가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린다고 했는데 딱 드린 거죠. 자, 제가 그랬죠. 이 로봇주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오를 거라고. 그게 오늘 나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영상만 보셨어도 이 급등 저와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내용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하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이렇게 낮추는 이 쐐기형 하락 패턴입니다. 쐐기형 하락 패턴. 보통 이 하락 쐐기형은 언제 나오냐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짓누를 때 발생을 해요. 악재적인 부분을 노출을 시켜놓고 계속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극점에 다다르면 뭐를 만드냐면은 호재를 만듭니다. 호재. 그러면서 반등은 급반등으로 나온다는 거죠. 계속 눌리던 주가가 현재 그 극점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이 수렴 이후에 이 급반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게 이 양봉이라는 겁니다. 극점에서의 이 변곡에서의 이 전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급등한 현대무백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현대무백스 세력들의 속내를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시원하게 수익 났으니까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현대무백스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에 다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또 이 오늘과 같은 급등세, 상승세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무백스는 오늘 이 상승 흐름을 타는 것도 좋지만 왜 맥정 코치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시장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먼저 말했던 거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였습니다. 돌파. 이 돌파를 노려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각 종목마다 이 고유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현대무백스는 제가 이거를 11선이라고 딱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던 거죠. 자, 우리가 이 패턴,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왜 합니까? 바로 그건 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알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 현대무백스 이 하락세기형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극점에 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 변동성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이 하락세기형의 특징은 급반등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했는데 현재 오늘 이 급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더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 분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 하락세에서 이 저항을 받던 이 분봉에 대한 저항선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죠? 계속 저항을 받았던 이 이평선을 오늘은 드디어 시원하게 뚫어준 겁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더라. 패턴을 보고 시기를 알고 그리고 타점은 더 디테일한 이 분봉에서 제가 캐치를 해드리는 거죠. 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대로 그 매매, 제가 하는 그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제 문자를 못 받고 계신다면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설명 이어가서 그리고 제가 노린 거는 이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라 투경삼형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경삼형제가 누구누구죠? 바로 이 휴림로봇, 투자경고 종목, 현대무백스, 그리고 유로메카였습니다.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이 후발로 올라왔던 로봇주들 대장이죠, 대장. 그리고 이 급락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에서 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자, 왜 수급이 들어왔냐? 바로 그건 돈이죠, 돈. 자, 주식에서는 이 돈이 곧 힘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돈들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수직 하강을 하진 않습니다. 즉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과 같은 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든 아니면 다시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가든 이러한 돈의 이 성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격과다가 발생해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자, 로봇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버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버블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과한 파동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중기적 관점에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쌍고점이죠. 그런 게 나와줘야지 이 시세라는 게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현대무백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 버블 사태에서 발생됐던 그 종목들, 신풍제약이나 OCI 홀딩스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말한 김에 보자고요. 왜냐면 얘의 앞으로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신풍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신풍제약은 과거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종목인데,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엄청난 급등을 만들었죠. 6,000원짜리가 무려 18만 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급락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렇게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더니 그러더니 다시 직전 고점까지 가는, 제가 말한 그 고점 테스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끝이 났냐?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조정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어때요? 정확하게 이러한 쌍고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로봇주들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무백스 앞으로의 그림도 좀 그려지시죠? 앞으로의 흐름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아직 이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그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격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격 반등이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좀 쉽게 제가 선으로 그려드리면 상승하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꺾이게 돼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 이 이동평균선을 돌리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현대무백스처럼 꺾이는 과정이 발생이 되면서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 다시 안착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지 다음 상승세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익 매매의 정석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과 상승을 이야기하는 이 N자형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하는 이게 스윙의 정석이다. 그럼 오늘 보면 어때요? 21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던 현대무백스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나서 이 아래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더니 오늘 돌파를 만든 거예요. 그럼 다음 그림 뭡니까? 조정세가 발생하더라도 이 이동평균선에 안착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다시 이 이동평균선을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라 다 전환을 하는, 급등을 하고 전환을 하는 패턴들에서 자주 발생되는 겁니다. 자, 상승을 하고 올라오던 주가가 조정을 만나서 어때요? 고용 같은 경우도 돌파와 이 정확한 안착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만들어줬죠. 고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대한전선, 제가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작업, 얘는 강한 거는 안착을 하고 돌리는 거고 이 페이크가 나오더라도 박스권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음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현대무백스가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차트를 보자고요. 자, 이 차트는 제가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이 차트 하나로 제가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담긴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 기술적 분석들을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현대무백스 영상을 올려드린 건 언제였냐면 이때부터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주가가 밴드에 들어올 때부터죠. 왜? 제가 보는 이 지지점, 이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렸던 게 이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유로메카 그리고 휴림로봇 이런 애들을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얘네들 세 종목 다 특징이 뭡니까? 급등하던 주가가 다 이제 첫 밴드에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로봇주들은 테마성을 가진 섹터입니다. 테마성.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따라 올라와요. 그런데 이 테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지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그 반등에 대한 확률도 상당히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 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형 로봇주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올라온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도 보너스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두산 로보틱스가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때 현대무백스를 사겠다. 그땐 유로메카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반등이 나오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더 과하게 반등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밴드를 받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렴에 대한 패턴이 돌파가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는 매도 차트로도 한번 보자고요. 매수 차트는 매수할 때 쓰지만 매도 차트는 제가 이제 매도를 할 때 쓰는 차트죠. 즉 과열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수익을 일부씩 챙겨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무백스도 제가 이 라인에 왔을 때 과열 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안 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매수 차트에 터치를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겠어요? 과열과 조정, 과열과 시간 조정. 지금은 엄청난 하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과열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이 많이 열려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이 정고점까지 가는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요. 지금 보면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이야기, 제가 이 사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반신반의해서 이번 급등세를 분명히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현대무백스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번에 수직 상승을 하진 않는다고 했죠.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조정이란 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무백스의 맥점도 정확하게 짚어드렸지만 이 앞으로 흐름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또 혼자 하시려고 하면 분명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고 있으면 팔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컨트롤 해주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아직 제 문자를 못 받고 계신다면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못 사신 분들에게는 이 다음 눌림목에 대한 타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저와 같이 잘 사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한 그 매도 차트 그 과열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제가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놔서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라도 따라해서 이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이렇게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방법론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이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한번 좀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지수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